앞으로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 연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더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주식을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손절은 내가 산 이후에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지 한참 많이 빠진 이후에 40% 50%에서 하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양선호라고 하고요. 영어와 중국어를 각각 2개월 만에 독학해서 관련된 책을 3권 출판해서 관련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해서 PB로 10년간 근무했고 저만의 단타 기법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72회를 다녀왔습니다. 와. 아,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왔어요. 담겨져 있는 거군요. 네. 작년에는 한국경제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님들께 해주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봐서라는 책을 출판해서 현재 6세까지 출판된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단타로 리딩했었는데 그 당시에 적중률이 93%였고 우리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제가 작은 꼬마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좀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작년에 처음에 뵀을 때요. 네. 주식을 좀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네. 좀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그때 매수했으면 거의 바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운이 좋게도 좀 그랬는데, 네. 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가볍게 리뷰를 해보면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 어땠냐면은 시장에 조정이 오긴 오되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전 저점보다 높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2개월이 지났죠. 그 당시 12월 초였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점이 높은 오른쪽 저점이 더 높은 쌍바닥 패턴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 58,000원 이하에서 매수 말씀드렸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저는 정말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58,000원 이하부터 저는 부담 매수해서 모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5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65,000원까지 올라왔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58,000원 이탈해서 저는 계속해서 모아갔고 5만원 정도 49,650원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6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반등해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신 거죠, 그때? 저는 그 당시에는 한창 작년 7월달, 8월달까지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런 고조가 최고조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악재에 대한 둔감,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네. 또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과 같은 큰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서 우측의 저점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에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시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저점은 103달러였고 평균적으로 110달러였었는데 그때부터 사시라고 거의 매일같이 사시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109달러로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셨더라도 190달러. 예, 그렇게만 하셨더라면 테슬라에서만 한 50% 이상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굉장히 그 확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좀 감사하게도 운도 좀 좋았었고요. 네. 그러시군요. 올 초만 해도 이제 상고하저냐, 뭐 상저하고냐.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고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상고하고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시기도 하시나요? 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의 시황, 시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황은 현재로서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박스권 횡보를 하고 그래서 또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저점 12월의 저점보다는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저점을 이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룬 이후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 이제 긴축을 좀 더 이제 완화하겠다 경기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좀 방향성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박스권 횡보 장세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 연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쌍바닥에서 우측 하단이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쌍바닥인데 그것보다도 약간 높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패턴에서 얘기하는 상승 쇠경이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가는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넥스트 스텝. 그러면은 다음번 FOMC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FOMC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FOMC에서도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서 갑작스럽게 어떤 긴축 완화로 돌리기보다는 뭔가 계속 본인들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볼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막 긴축 행보나 강경한 태도 이런 게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거는 바닥을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기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오면 또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연준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현재 저가 매수세들이 또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박스권 횡보 장세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 대표님의 시황을 들으면요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엇나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 열려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게 되게 선명해지고 나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나름의 또 분석을 덧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의 단초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선, 2,400에서 후반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한 박스권 정도를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차 전지 좋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도 현재 주가가 높다. 사시지 마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사시지 마시고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때가 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라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종목들을 많이 돌려봤는데 다 높아요. 우선은 지수 차트부터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 있고 또 전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설령 제 예측이 틀려서 지수가 더 올라갈지라도 여기서 주식을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왕이면 현재 현금을 들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시 또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언제든지 안 좋게 저희들에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 연준에서 이번엔 다행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말을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 조정은 분명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났네라고 안심하시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다 사시기보다는 저는 현금을 보유한 상태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시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의 태도가 이번 FOMC에서 다소 좀 완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었다 할지라도 고금리 상태는 여전한 거고 그렇죠. 0.25 정도는 또 올라갈 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악재가 많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완전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의 좀 위험에 대한 관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그 먹을 분량보다는 한번 떨어지면 더 많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해드립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제 주식으로 그래도 요번에 이제 이런 단기 상승을 통해서 급등을 통해서 뭔가 좀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저점에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
예, 저는 많이 팔았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점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다 많이 났어요. 많이 나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당이니까 저는 많이 팔았고 전 다시 현재 현금 들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를 하려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난 저점에 많이 사서 수익이 많이 났어 하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이 앞으로 2, 3년, 4, 5년 뒤에 아주 멀리 장기적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빠질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들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뭔가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양선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도 시장은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부분, 최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도 낮추시고서 다시 수량도 좀 늘려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관점에서 저는 매도, 단계적인 관점에서는 매도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클리어하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좀 섹터나 기업을 담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웅달 책방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사실 2달 사이에 뭔가 국제적으로나 뭐 우리 인류학적으로 뭔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좀 똑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 여전히 그 두 섹터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네이버 카카오도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플랫폼은 못 들어갈까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하신 말씀이 저한테 이거였어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양선호님이 삼성전자나 뭐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와서 파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똑같이 카카오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 40%인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파시기보다는 차라리 여유 자금 있으시면은 이 두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이 왔을 때 차라리 좀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이 두 종목들이 나쁜 회사는 아니고 일시적인 시황의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3년, 3, 4년 정도가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좀 낮추시고 좀 오랜 시간을 각오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매수하신 평균 단가 정도가 되면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반등해서 물론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보유하신 계좌에 대비해서는 손실이 30% 40% 정도 났다면 굳이 이 상태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매매 패턴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파시기보다는 좀 견디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한 3년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한 45만 원 전고점을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전고점 가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상승을 좀 바라시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다시 뭐 예전처럼 97,000원, 10만 원까지 가기는 좀 무리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다음에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랫부분까지 갈지라도 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손절 라인이 한 뭐 마이너스 10% 15% 뭐 이 정도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15% 정도가 됐다. 그러면 15% 정도가 상승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평균 단가에서 탈출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게 카카오톡이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손절을 좀 할까 봐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손절은 주가가 내가 산 이후에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지 한참 많이 빠진 이후에 40% 50%에서 하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우선은 사기 전에 아무리 장기 투자일지라도 차트를 한번 좀 가볍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차트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패턴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알지만은 그냥 차트 한번 보시면서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주가가 그냥 바닥권인지 아니면 많이 올라있는 고가권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있는 건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주가가 많이 위에 있으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거는 좀 안 하였으면 좋겠었어요. 많은 개인분들이 이거를 광고하시고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시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차트상에서 완전 꼭지에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사셔가지고 주가가 쫙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냥 차트 한 번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최고의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많이 오르면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차트 한 번만 좀 꼭 봐주시기 바라고, 손절도 이왕이면 왜 내가 특히나 위에 샀다면은 가급적이면 좀 더 빨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절은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대응, 단타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에서도 선제적인 손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주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인데, 이 중에서 뭐 굳이 좀 우선순위를 꼽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거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도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투자의 매력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